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계명 실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번엔 다른 성씨를 가지고 제가 한번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어느 여자분께서 저희 장명원에 전화 예약을 하신 후에 방문하신 분입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분이에요. 권명이라고 해요. 권명. 자, 성씨는 하씨였습니다. 하씨. 이런 부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 이번에 생년을 낸 양력으로 1986년 5월 27일 14시 50분입니다. 음력으로는요, 음력. 양력을 알면 음력은 당연히 알겠죠. 1986년 4월 19일 미시입니다. 미시. 14시 50분은 미시죠. 14시 50분은. 그래서 이렇게 생년월일을 제가 먼저 파악하는 것은 사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를 안다는 것은 이러면서 가장 중요한 자원오행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원오행. 자원오행이 뭐냐? 이러면서 가장 필요한 기운이며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자원오행은 가장 중요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사주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 자원오행을 찾아낼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장명소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몰라서 못하고 또는 알아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오행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으나 대부분 어떤 공식이나 기본만 알면 다 지을 수 있으나 자원오행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상 유행하는 그 장명 어플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자원오행은 절대 맞출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원오행은 역학 공부를 하신 분이 머리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사주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병인 호랑이띠예요. 호랑이띠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제사 뱀사자 4월, 그 다음에 신미 미일입니다. 미 양일이에요. 양일. 을미 미시가 또 같은 양식이에요. 자, 사주팔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주팔자를요. 사주팔자. 그 다음에 대운을 한번 기대해 보자.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대운을 쓸 때는 이게 월의 위에 있는 한 월간 기준에서 여자냐 남자냐 양이냐 음이냐 기준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임 지금 빨리빨리 선언하면서 성감부터 쓰겠습니다. 임신 경기 무 정병을 고요. 그 다음에 진, 묘, 인, 축, 자, 대, 술, 이렇게. 이 대운은 7대운입니다. 7대운. 37, 47, 57, 77, 77. 77이요. 자, 사람은 10년마다 대운이 바뀐다고 했어요. 대운이요. 이거 대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3살, 13살, 23살, 1살, 11살 다 틀립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7살, 17살, 27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올해가 이민년 아니에요. 이민년. 이민년이면 나이가 37세죠. 37세. 24에다 13, 37세. 그러면 이민년이 기축대운에 바뀌었어요. 기축대운으로. 기축대운에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사주를 이렇게 기재는 했는데, 아까 용신과 희신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걸 알기 위해서 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주는 항상 일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간. 나 자신 일간. 일간이 자평진전의 일간 기준. 그런 사주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육친을 써본다는 얘기는 육친을 알아야만이 사주의 기본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나를 기준해서 금극목 내가 극한다 똑같은 음이다 편재
토생금, 시에서 미가 금을 생한다, 같은 음이다, 편인. 요것도 편인. 똑같죠? 그 다음에 금생수, 내가 생한다, 물을, 금생수, 물을 낳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야? 똑같은 음이다, 틱실. 그 다음에 화극금, 불이 금을 녹인다, 화극금. 음양이 다르다, 정관. 정관요. 그 다음에 화극금, 똑같은 사화나 병화나 같은 화요. 여기도 정관. 그 다음에 금극목, 내가 극한다, 음양이 다르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제. 정제. 얘는 정제와 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써놓고요. 여기서 이런 것도 좀 써놔야 돼. 12운성이라는 게 있어요. 12운성. 그러면 이게 이 쇠지 있다. 이것도 쇠지 있다. 쇠. 이게 이제 12운성표는 그것도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사지 있다. 그다음에 태지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사는 역마살이다. 역마살이라고 아시죠? 역마살이다.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역마살은 해묘미에 해와 사와 충하는 것을 역마살. 그다음 인노술에 충하는 것은 없으니까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역마살까지 파악을 했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음력 4월의 신금. 4월은 여름을 시작하는 기운이죠. 4월의 신금 기운으로 태어났다. 나를 돕는 노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러나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주는 토와 금으로 그 길을 보강해야 된다. 용신이다. 용신이다. 그렇죠? 이름의 자원행은 여기서 토금을 꼭 넣어야 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토금을 꼭 넣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방문하신 분들은 제가 사주 설명을 이렇게 직접 부편을 쭉 써가면서 약 40분 정도 해드립니다. 보통 40분 초과됐으면 초과됐지 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사주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왕 썼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동영상을 찍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질 않아요. 대부분 뭐 크게 흥미가 있다거나 하면은 그냥 유심히 보는데 잠깐 돌았다 나가버리니까 가급적 빨리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요 4월의 신금 사주다. 신금 반짝반짝한 그 보석 같은 기운, 그런 기운 태어났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 상이 사주에서는 성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그 다음에 뭐 특이할 내용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성격적으로는 정의롭다고 그래요. 정의롭다. 그 다음에 순발력, 기민함이 있다. 또 예의가 바르다.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좋다. 분석력이 뛰어나다. 언변도 괜찮다. 성격을 말씀드릴 수 있고 뭐 다재다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예민하다. 보석 반짝반짝 보석. 예민한 것이 뭐죠? 예민한 것은 뭘 의미하냐? 건강적으로 불리해요. 더군다나 편인을 끼고 앉은 사주이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상당히 불리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사주 그럼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37살인데도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알바로 이렇게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는 뭐가 좋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적성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글 쓰는 작가가 좋겠다. 뭐 소설 쓴다거나 그리고 또 뭘 가르치는 강사 쪽이 좋겠다. 그 다음에 더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나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뭐 37살이 늦지 않았어요. 좋겠다. 그 다음에 예술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간호사나 의학 분야에 또 종사했으면 좋겠다. 간호사 뭐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국가 자격증을 가진 직업이면 참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그 중에서 자기한테 가장 그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직업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100세 시대이만큼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주 특징은 뭐냐? 이 사주 보십시오. 목, 이 화, 그 다음에 토, 금, 수. 목이 여기도 있고 화가 여기도 있고 목화 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배합이 되어 있다. 사주 오행이 골고루 배합된 사주가 상당히 드뭅니다. 오행이 골고루 배합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극복해 나가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는 나쁜 사주는 아닌데 더군다나 이제
37세에 가면은 기축대운으로 토생금, 토요 아닙니까? 토면은 여기서 충미충이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축대운에서부터는 운이 잘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인생 후반부가 특히 좋다. 이게 좀 주춤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운이 좋게 들어왔으나 그죠? 이제 세운을 보면 매년 오는 운은 세운이라고 하죠. 임계갑을병 이렇게 나가죠. 인묘진 하오 이렇게 38, 39, 40, 41이겠죠. 자, 이 세운이 수목, 목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나쁘다 벌써 이런 것들이 좀 세운이 나쁘게 전개되고 있어요. 세운이. 그러니까 다 좋아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운이 좋아도 이게 세운이 좀 나쁘게 온다거나 세운까지 받쳐줄 때 이 사주는 덕 발복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은 이제 결혼도 못 하셨고 그래요. 결혼은 이제 이겁니다. 이게 이 남자 기운이 화요 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결혼은 약 40세 41세경이 유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사주가 역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역마 기운이 있다고 그랬죠. 역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히려 오라통이 치밀어서 건강적으로 불리합니다. 특히 이 사주가 편인을 끼고 토토를 끼고 있어가지고 소화기성 문제 질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신금은 예민하고 날카롭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속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신경을 써라.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의할 상, 방금 말씀드린 주의할 상은 편안한 마음, 좀 느긋하게 대처하라. 급하게 서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측근을 비롯한 주변과의 인간관계를 잘해야 될 시기다. 이게 충미충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충미충.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오시는 경우에는 소상히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직접 써서 나중에 그걸 드립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주에서 가장 이름에서 필요한 토금이 필요하다더라. 이것만 아시고 일단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사주는요. 금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러면 뭐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많이 숙달이 돼가지고 쉽게 짓습니다. 맨 먼저 이제 하씨인데요. 하씨인데 이 색수가 하씨는요 구획입니다. 구획. 토, 수, 토요 토. 자, 하씨인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하, 해리. 이렇게. 해자 좀 특이하죠. 하해리 이렇게. 해리. 마을리, 화해, 마을리, 화하다, 화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해리를 이름을 지었는데 이 획수가 말씀이죠. 16개 이거 7핵입니다. 7핵이요. 그다음에 이게 써보겠습니다. 화해는 토고, 토고 여기는 금이고, 이거 토고, 이건 화고 이렇게 됐죠. 이걸 먼저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하해리 이름은 먼저 뭘 봐야 되냐? 음양이 맞는가를 봐야 돼요. 음양은 한자 획수를 보고 음과 짝수, 홀수가 섞여서 맞는 것이 니다 그러면 자, 음양이 맞느냐? 그걸 본다고 그랬어요. 음양은 좋습니다. 섞여 있죠.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하씨는 획수가 이 삼수변 들어갔는데 이거는 원래 물수가 이게 들어가서 이게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수나 획수가 하나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전 아래 한글이나 네이버 한자 사전은 8핵으로 되어 있어요. 8핵이요. 이게 8핵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을 지을 때는 9핵으로 보고 지어야 된다. 그래서 8핵은 안 된다. 되게 이렇게 지어놓은 선생님 실수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그 한자 사전을 보니까 하씨가 8핵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도 표를 만들어서 추천서에 보여드렸습니다. 그거 안 보고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씨는 8핵이 아니라 9핵으로 보고 이름을 짓는다. 이건 다른 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념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음양이 맞았다. 학수가 짝호수가 다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뭘 봐야 되냐? 한글 발음 보는 거야. 한글 발음 음용어이라고. 음용어에 한글 발음 음용어 하해리라고 했죠. 한글 발음 하는 토입니다. 그리고 히읗은 토입니다. 니는 화입니다. 화. 토토화는 서로 상생입니다. 그래서 한글 발음도 아주 잘 맞습니다. 음용오해라고. 음용오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사격을 보면 수리사격. 수리사격이 뭐냐? 80인 수리가 있는데 저 수리로 조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원격, 초년기 지금 23수, 그 다음에 청년기, 형격 요거 두 개 합칩니다. 25. 그 다음에 청년기,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그래요. 중년기 요거 합칩니다. 이거 지금 중년기는 16. 그 다음에 전부 합친 걸 25, 32 이렇습니다. 자, 23수, 25수, 16수, 32수는 전부 길수입니다. 길수. 전부 길하다. 그래서 수리사격이 아주 좋습니다. 23수는 공명격이라는 거, 공명격. 지인용 3덕을 고루 갖춘 대기란 수다 해가지고 공명격으로 봅니다. 명치랑 두뇌와 주도 면밀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기 대업을 이루는 그런 공명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거창하죠. 23수가 예전한테 쓰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더 좋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수는 뭐냐? 안강격이랍니다. 편안, 안강격. 편안 안자에 건강할 때 강자죠. 안강격이라고 하는데 안전하고 힘차게 펼쳐나가는 운,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그런 형상을 말합니다. 안강격. 그 다음에 16수는 등망격이라고 등망. 글자 그대로 등망격. 덕으로 감화시킨다. 그래서 더욱 풍성해지는 운이다. 이런 등망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수. 32수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냐? 순풍격이다. 순하고 순자에 바람풍자. 파죽지수로 성공을 거두는 요행의 운이 따른단다. 이런 순풍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23, 25, 16, 32수는 대단히 좋은 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수리사격 아주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원호행. 아까 자원호행. 자, 자원호행 아까 토금을 넣으라고 그랬죠. 이 자원호행 이걸 말합니다. 이 토. 해자가 금이에요. 맞서면변이. 그리고 이건 토입니다. 마을 이자. 니로도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름에서는 뭡니까 니나 니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니를 넣었어요. 하에 니를 넣었습니다. 니. 아셨죠? 그래서 금토를 넣기 때문에 자원이 잘 맞다. 아까 제일 중요하다. 이걸 잘 못 넣는다 이런 얘기죠. 금수로 넣거나 목화로 넣거나 엉망으로 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대개 다른 잘못 이름을 짓는 곳에서는. 그 다음에 풍명과 폐명이라는 게 있죠. 풍명, 바람풍자, 그 다음 깨질 패자, 풍명, 폐명 한자가 모두 세로로 갈라지거나 가로로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세로로 갈라졌죠. 이건 그냥 니는 통이다, 통. 그래서 이거는 아주 풍명, 폐명이 아니다. 잘 지어진 한자 형태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용한자거든요. 불용한자. 이분이요, 빛날 이자를 쓰셨어요. 빛날 이자. 끝에. 근데 그분은 빛날 이자 자체가 불용한자입니다. 근데 이 하해리는 이 불용한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한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용한자가 아니다. 아주 불용한자라는 것은 아주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불용한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세련된 이름. 나이에 걸맞게 세련된 이름. 자, 이름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어색하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항시 세련된 이름이라야 된다. 하헬이 세련된 이름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름을 제가 추천할 때는 이 하나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4개 또는 5개를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당의 특별장면이라고 있는데 그 특별장면은 대단히 유명하죠. 특별장면. 나오신 분들은 추가 비용 없이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안 나오는데 나왔다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은 특별장면은 추가 비용 없이 해드린다. 그 다음에 이름 한자의 뜻도 중요해요. 뜻. 자, 이 뜻은 내가 소속하는 마을 이자니까 마을이. 내가 소속하는 마을, 바운다리, 사회 조직 내에서 화합하는 화합해자라고 해서 화합하는 인간관계를 이루라. 이제 하자는 순탄하게 흐른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한자의 뜻도 대단히 좋다. 그래서 이 이름 하헬의 이름은 대단히 좋은 이름으로 장명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상 하헬이라는 이름을 제가 직접 지어서 그분 5개 이름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